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비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7차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남북 분단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향한 실현과 발전, 이번 시간에 이제 경제 성장하고 사회와 문화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연표를 먼저 보면 1949년 6월에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요. 그리고 1962년부터 1979년까지 경제개발계획,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1986년부터 7년, 8년 3저 호황을 누렸죠. 그죠? 그리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흐른 1997년 11월에 외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죠. 그리고 2002년 5월에는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알아보면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하고 6.25 전후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복 직후 남한의 경제 혼란과 관련해서는 광복이 되었으니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겠죠. 사회도 혼란하고 물가도 그렇죠. 들쭉날쭉하겠죠. 그래서 화폐를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생산시설은 파괴되었으니 생필품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급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실업이 증가합니다. 또 식량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 전후에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가 광복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수립하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먼저 농지개혁입니다. 1949년 6월부터 1957년까지 해서 근 8년 동안을 개혁을 했는데 기본 원칙은 지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과는 부분적으로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실현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는 농민한테는 그죠? 땅을 살 수 있겠죠, 농지를. 그러나 돈이 없는 농민은 토지 소유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귀속된 재산을 처리합니다. 뭐냐면 일제가 소유했던 그러한 재산들을 민간에게 분할을 했습니다. 1949년 12월에요.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에 이승만 정부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재임을 했죠. 1대부터 3대 대통령을 했죠. 이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되고 3년간 전쟁 이후에 전쟁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되죠. 당연히 전쟁 피해로는 국토가 황폐화되었겠죠.
또 생산시설은 파괴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겠죠. 이 가운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경제 원조를 하는데 왜 경제 원조를 할까요? 당연하겠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즉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었죠. 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했죠. 그죠? 위해서.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 원조 중에서 300산업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얀 것이죠. 하얀 것. 300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하얀 것입니다. 300산업이 발달했는데 제분, 제당, 섬유. 제분은 뭡니까? 밀가루죠. 제당은 설탕이죠. 그 다음 섬유죠. 그죠? 옷감이죠. 옷감. 예, 300산업이 발달했고, 자, 다음은 남북한 토지개혁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한은 농지개혁법을 시행하면서 산림하고 임야는 제외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토지, 예, 토지개혁법을 실시했고, 남한은 원칙이 유상매입, 유상분배. 자, 북한은 무상으로 몰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방법은 남한은 5년간 토지 평년 수확량의 30%씩 총 150%죠. 이걸 국가에 상환시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서 무전 농민, 돈이 없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했죠. 그러면 돈이 없는 농민이 많겠죠. 그죠? 그럼 공짜로 무상으로 분배하니까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죠? 지주들은 반대했겠죠. 그죠?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자, 토지의 상한선은 3정보, 북한은 5정보입니다. 이때 남한의 인구가 더 많았죠. 북한보다. 그때부터. 땅은 북한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정보를 남한은, 북한은 5정보씩. 자, 결과는 남한은 소작농은 당연히 감소를 했겠습니다. 그래서 자영농이 증가하고, 예. 자, 북한은 지주는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농민은 좋겠죠. 그죠? 농민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남한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작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유전, 밭을 갖는다. 밭전자죠. 그죠?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예. 당연히 자영농은 증가했고요. 자, 다음은 경제개발 계획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했는데 장면 내각이 경제정책을 수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단지 이제 수정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장면 정부 이 계획을 바탕으로 했어요. 장면 내각은 제2공화국의 별칭입니다. 예.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장면 내각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 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가 되죠. 그 이후에 1961년 5월 16일까지 약 1년이 되죠. 그죠? 61년 5.16 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 체제가 제2공화국입니다. 자, 다음
이 특징으로서는 정부 주도하고 외자를 도입하고 수출 위주 성장 중심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5년 단위로 있죠. 그죠? 1차 경제개발부터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죠. 그죠? 1차는 1962년부터 5년간 수출 산업 육성과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을 했습니다. 자, 2차인 1967년부터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입니다. 수출. 베트남 특수를 누렸습니다. 월남 파병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부터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죠. 그죠?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자, 그리고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 주도형으로 하되 중화공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중화공업. 중화공업이 산업발전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이 3차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화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경제 발전을 이룩했죠. 그 결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고도의 성장 속에서는 또 나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라든가 해외 의존이 심화되었다.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벌 중심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죠. 자, 다음은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는데 그 주 원인은 1978년부터 1980년 약 3년 동안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석유파동. 이 석유파동은 1973년부터 74년 아랍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아랍 산유국들이 어떻게 석유를 무기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석유 생산량이 대폭 감축이 되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석유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라 합니다. 제2차 석유 파동 1973년, 74년입니다. 이게 결국은 80년대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중화공업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되죠. 그죠?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정치적 불안정이 닥쳐옵니다. 1980년대 민주화까지 불어죠. 이게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구했고, 자, 이때 이제 3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80년대 접어들어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무역 수지 흑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지만은 중산층하고 근로자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죠. 자, 다음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1997년에 성장 중심 개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외국 자본이 대규모 이동을 합니다. 대규모 이동한다는 것은 빠져나간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금융권도 부실하게 되고 또 성급한 개방화 정책 등으로 외환 부족 사태가 오게 됩니다. 1997년 IMF 금융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IMF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에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1월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정부 이 3자가 노동정책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위원회를 만들었죠. 이건 대통령 자문기구였습니다. 주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등 제도 개선에 협의하고 또 지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는 노사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요. 또 대외 개방정책 등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김대중 정부 때 한국 경제의 과제로서는 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공업, 농업,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하는 문제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장 중심의 개발, 이것의 한계입니다. 또 외국 자본 대규모 이동과 금융권 부실, 그리고 성급한 개방화 정책 등 이것이 외환 부족 사태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고 IMF 금융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앞에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네요. 요 내용은 교재가 좀 적어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환 보유액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죠. 1994년부터 해가지고 1997년까지 약 4년 동안은 외환 보유고가 비슷했죠. 그죠? 그러다가 1998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금모기 운동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2000년대까지는 외환 보유액이 이제 많이 향상되었죠. 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면서 주요 경제정책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다음 베트남 전쟁하고 국군 파병은 1964년에 파병을 하고 그 다음 월남이 공산화되었죠. 1973년 4월에 이제 멸망됐죠. 그죠? 베트남이 멸망했다는 것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월남하고 베트콩하고, 베트콩은 공산주의죠. 그죠? 월남은 민주주의였죠. 결국은 월맹에 의해, 즉 북베트남입니다. 남베트남이 결국은 북베트남한테 치게 되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1964년에 국군 파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브라운 각서를 맺게 됩니다. 베트남 특수라는 것은 베트남에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뭐 군수품을 지원한다든가 여기에 이 특수를 한국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6.25 이후에 군물자, 군사 원조, 그리고 추가로 신규 차관 제공 약속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파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5천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부상은 1만 5천여 명,
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베트남의 파병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은 잃은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의 경제 발전 또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희생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은 라이따이한 있죠, 그죠? 우리나라 참전 장병 그리고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를 라이따이한이라 하죠, 그죠? 이러한 문제하고 고엽제 피해, 이러한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운동으로부터 환경운동까지, 노동운동은 먼저 경제성장을 위한 저임금 정책,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사무권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 기간,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노동 환경도 그래도 많이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이 되었죠. 자, 대표적으로 노동운동 관련해서는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고요. YH 무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1990년대에는 앞서 설명드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농민운동으로는 1950년에서 1960년대까지는 저고가 그리고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했죠. 1980년대는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 정부가 개방을 하자 반대 운동을 했죠. 자, 그리고 1990년대는 살시장 개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생산하더라도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값싸게 들어온 농산물 또는 살 시장이 개방되니 살값이 떨어지니까 농사 지어도 비료값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농민 조직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성운동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증대되다 보니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죠. 자, 시민운동은 6월 민주항쟁, 1980년 들어가지고 1987년 6월에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이후에 사회 민주화가 진전이 있었고 사회개혁, 복지,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운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산업화하고 또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을 하고, 자,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이때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또는 국민, 서민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1963년에 법률로 제정을 했고 1976년 약 10년이 그러니까 10년 넘죠. 13년 지난 1976년까지 0.2%만 실시를 하다가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1989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34년 되죠. 33년 전쯤에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자, 환경운동은
산업화에 따라 가지고 환경 문제는 당연히 발생되겠죠. 그러면서 환경관련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태일 분신사건, YH 무역사건,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진에 통일벼 개발 보급이 있죠. 1966년에 개발해가 1972년에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허문회 박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일반 그냥 벼보다 수확량이 20-30% 더 많이 수확을 했죠. 통일벼. 그러나 잘 떨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오래 두면 다 이 벼가 뚝뚝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찰지지가 않죠. 그죠?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불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벼를 많이 심었습니다. 교육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 여기 먼저 사진을 보면 1975년 9월에 뭡니까? 학도호국단이 설치됩니다. 학도호국단. 자, 먼저 교육정책 미군정기에는 633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남녀 공학제를 적용했죠. 자,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죠?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도호국단을 설치하고 교육자치제를 시작합니다. 자, 장면 정부, 한 1년 내외죠. 그죠? 학원을 정상화하고 교원 노조 운동을 전개하고 학도호국단을 폐지를 합니다. 자, 제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 때는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하죠. 그리고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원 노조는 불법화하였습니다. 교원 노조. 자,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때는 국사교육을 강조를 했고요. 학도호국단을 부활을 했습니다. 자,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 내용 잘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습니다. 언제?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설립하고 한국정신문화원을 발족하고요.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국민윤리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전면 금지했죠. 자,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또 나온 것은 교육 부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습니다. 국민학교 여러분들 앞에서 하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일제강점기에 1941년 일본 왕의 칙령으로 해가지고 황국신민의 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96년에 민족 정기 회복 차원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부터. 자, 다음은 학술 연구 활동입니다. 한국학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한국학의 전통 기반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957년에 한글학회가 뭐죠? 우리말 큰 사전을 완간을 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이죠. 완전 편찬을 했죠. 자, 그리고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모두 27권이죠. 그죠? 참고로 우리말 큰 사전은 무려 25년 걸렸습니다. 1967년부터 1991년까지 25년 동안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거죠. 그죠? 우리말 큰 사전 만들어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도 12년 동안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CD-ROM으로 해가지고 개정 증보판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언론 활동을 미 군정기에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언론 자유를 허용을 했지만은 좌익신문은 통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서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만들고 경향신문을 폐간을 하고요. 장면 정부 때는 경향신문을 복간을 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는 전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1960년대에. 그리고 언론 탄압을 강행하고 프레스 카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레스 카드제는 또 뭐냐? 프레스 카드제 한번 보죠. 참고로 여러분들, 프레스 카드제는 1971년 12월 13일에 문공부 장관이 신문협회하고 통신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 보낸 공한, 그리고 이에 응답한 12월 17일자 한국신문협회의 회한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국가가 기자 자격을 실사하고 허가합니다. 그리고 기자 동태, 이런 활동 등은 이걸 파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파시즘 체제의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다. 기자를 통제하는 겁니다. 파시즘은 바로 국수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및 운동을 파시즘이라 합니다. 권위적이다 이겁니다. 프레스 카드제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1974년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하고 또 1974년에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 사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문이 있으면 이 하남 부분에 통상 광고를 싣죠. 여기에 백지, 그러니까 광고를 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에 대한 저항이죠. 다음 전두환 정부 때 1980년대는 언론 통폐합을 하고 보도 지침을 마련하고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합니다. 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프레스 카드제를 폐지합니다. 또 언론 자유를 확대합니다. 자, 기타입니다. 문학활동으로 1960년대 이후에 참여 문학론 그리고 민족 문학론이 대두되고요. 1980년대 이후에는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1980년대에 카이스트를 창설합니다. 1999년에 아리랑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하죠. 체육진흥활동으로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민속실험 경기를 활성화하죠. 그래서 1980년대에 이와 같은 야구, 축구, 실험이라든가 이걸 활성화한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또 비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죠.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여러분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국민교육 헌장하고 유신교육 관련해서 국민교육 헌장은 뭡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이렇게 되죠. 그죠? 1968년 12월 5일 날 제정이 되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제3공화국 시기에 반포된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념을 개성하고 국민교육 현장 이와 같은 이념을 개성하고 국가의 체제 안정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유신 정부가 유신 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그 당시의 수준이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수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헌장을 만든 거죠. 요건 참고로 여러분들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제가 캡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노동운동과 관련된 사진들이죠. 자, 단원별 핵심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1번 하나하나 멈춰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장면이 들어갈 시기의 연표 옳게 고른 것. 3번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4번 6.25 전쟁의 진행 과정인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5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제가 여기에 다 참고를 이렇게 미리 써두었습니다. 6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다면.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000 정부 시기 남북관계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 있죠, 그죠? 10번 밑줄 그은 이 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0년 초에 시작되었다. 그럼 뭔지 여러분들 알죠? 새마을운동. 11번 가나 금융실명제 그리고 소떼가 간다. 통일희망 있죠. 가나 기사와 관련된 각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김영삼 정부하고 그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번 가마 시기, 그러니까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텔레비전 방송 시작, 장발 단속, 고속철도 개통, 금모으기 운동,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응원. 여기 사진하고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움 없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종결을 하죠. 마무리 점검에서 여러분들 학습서에 만점 대비 기출문제 통합 모의고사,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정답 해설이 다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한번 내 수준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9주간에 걸쳐 가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해서 교재는 달인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란 책자 중급 3, 4급입니다. 이렇게 총 27회에 걸쳐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도 해보고 또 취약한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그리고 그 내용들, 예.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종횡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예.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은 주로 시험 문제 풀이보다는 내용 위주로 주로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재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해가지고. 하지만 한 가지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지, 뭐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여러분들 더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도전을 하십시오.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항상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27차시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정리 잘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